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구형이 나왔어요. 검사가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 요구하는 게 법원에 그게 구형인데 확정된 형은 아니에요. 판사가 두들기기 전까지는 가용서 1년 6개월 구형, 그리고 김세희 벌금 400만 원 구형 되어 있고, 나머지 가세현 작가들, 가세현 개그맨들 각각 100만 원씩, 그리고 목회인은 6개월 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사안은요 가용석이 무죄 나온다니까요. 제 말은 너무 안 믿으시는데 가용석이 무죄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 나오냐? 무죄 나오고요. 설사 1심에서 유죄 나와도요 2심으로 올라가면 무죄 나와요. 제가 늘 주장했던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김세희는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 배팅했고, 강용석은요 법무법인 5개에 변호사 10명, 본인까지 변호사 한다면 11명입니다. 저쪽에서는 배팅액이 변호사 1명 대 11명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요 왜 저게 무죄가 나오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강용석은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가용석이 무죄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결론은 최종적으로 무죄 나옵니다. 그 무죄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해가지고 되겠죠. 그 원인들 몇 가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 이게 사실이면은 무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강용석의 변호인이 유죄라 할지라도 선처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을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강수한 말 잘 들어보세요. 강용석이 왜 무죄인지를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1심에서 유죄 나와도요 2심에서 무죄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 애들은 학고들은요 강용석 감옥 간다, 강용석 끝났네, 강용석 깜빡할 준비해라 그러시는데요, 갔다 와도 돼요. 1심에서는 어차피 2심에서 무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 성간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같은 사안인데 그 고발한 거를 김소연이랑 김정현이 다시 고발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 고발인이 김소연인데 김소연이 김세희의 변호인이 돼서 고발 당사자인 강용석을 증인신문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고발인이 피고인을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절차를 매우 엄격히 따지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은 그 절차로 인해서 나온 결과는 무조건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가용석이 무죄가 나와요. 자, 이런 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위원회를 꾸몄을 때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었고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법원은 일괄적으로 징계위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징계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 결과는 무효다. 이런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가 절차상의 하자에 있으면은 그 결과는 무조건 무효로 봅니다. 강용석 재판도 전례 없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냐? 고발인이 결국에는 피고소인을 증인신문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가용석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1번, 2번, 3번, 3번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올라서 무죄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 무죄를 때리는데 가용석 1년 6개월 구형됐어요. 오늘 난리 났죠. 학고 유튜버들 이제 가용석 깜빵 간다, 감옥 간다. 그 슈퍼챗 받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슈퍼챗은 없어요. 가용석이 기분은 안 좋겠지. 자기는 무죄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생에서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1심에서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그걸 왜 장담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다 맞췄잖아요. 오늘 안정권 보석 인용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8월 7일이거든요.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안정권 보석으로 나온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안정권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다음 주 정도면요. 안정권 감옥에서 나와야 했을 때 구속 적부심 거기서도 집행에 대한 형 집행정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해서 구속정지를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정권 오늘 보석으로 나왔다니까. 잘 때려 맞추잖아. 단지 이 8월 7일이 초술이냐 중술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야. 솔직히 하루 차이면요. 그건 좀 여러분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좀 인정해 주셔야죠.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안정권 보석으로 나왔어요. 강웅산의 말대로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나온다. 그리고 안정권은 다른 사건은 또 구속 뭐 청구 이런 거 들어간다. 그래서 저거는 이 안정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찍고 왜 안정권이 나왔냐 하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이 정교조 민노총들이 윤석열 정부 되니까 다시 막 하잖아. 윤석열 정부에서 얘네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정권 같은 사람이 튀어나온 거야. 그 안정권 보석으로 나오면 뭐예요? 토요일날 저기 광화문에 있다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 김소연이 어떤 짓을 했냐? 사실상 김소연이요. 내부자예요. 수석 대변인이 있었잖아. 물론 가용석이 저는 수석 대변인 한 적이 없어요 하더라도 김소연 스스로가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잖아.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소연이었고 김소연이 저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사안을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본인이 고발인 조사할 때 상세하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뭐 펠리사이드 서랍 2천만 원 이런 것들 있잖아. 다 적어놓고 상세하게 해놓은 거야. 이제 수사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해당 사안은 목회가 배신했냐? 목회가 배신한 게 아니야. 사람을 잘못 배우고 대우고 거지. 그러면 누구냐? 배신자는 김소연이에요. 김소연 입장에서는 김세희를 꼬드겨가지고 뭐 하든지 간에 김소연이 들어가서 김소연이 김세희한테 1억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전부 다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베팅을 해야 되잖아. 간용석 입장에서 생각해봐.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야 가용석이 원래 저렇게 뭐 어쩌고 용석이 형이 뭐 감옥 들어가 뭐 하네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어떤 범죄행위가 있냐 그걸로 보지 말고요. 다른 시각에서 보세요. 이 해당 문제는요. 김소연이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배신자가 김소연이에요. 배신자가 김소연인데 김소연이 이 재판에서 이기려면요. 김세희가 무죄 나와야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변호인으로서. 근데 김세희가 무죄 나오는 거 그것보다도 강용석 공격하는 거에 치중되어 있고 강용석 공격한 게 그날의 방송 소재로서의 유튜브로 떠들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누가 배신을 했는지 그 관점으로 보세요. 김소연입니다. 김소연이 배신을 했고 그 배신의 결과가 강용석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야. 김세희도 처벌받고. 저 사안은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용석 돈 좋아하는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사람들이 그래요. 뭘 그러냐. 강용석이 1년 6개월 나왔고 목회는 6개월 구형이 됐는데 왜 강용석의 형량이 이렇게 큽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냐. 강용석의 죄는요. 형량이 구형이 큰 거는요. 이게 맞아요. 강용석 얼굴이 커가지고 구형 형량이 큰 겁니다. 다른 사건도 다 똑같아요.
딴 사람들은 8개월씩 하는데 가영석은 1년 했잖아. 어차피 무죄 나왔잖아요. 박수영 것도 무죄 나온다 했을 때 무죄 나왔잖아요. 수사의 말 들어보세요. 박수영 거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영석이 그 200만 원 받은 거 있죠.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있었던 야외에서의 그 대담이 집회냐 아니냐 이거 따진 거. 김세희도 200, 가영석도 200, 김용호도 100. 저 사안은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김어준이랑 주진우 사건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건 당사자가 30만 원 받았잖아. 김세희만 한 50만 원 받고 끝나요. 가영석 200만 원 받은 거 그거 무죄 나옵니다.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가영석 그거 200 받은 거 무죄 나온다고. 박수영 건은 이미 무죄 나왔고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거 그거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2심에서 무죄 나와요. 내가 정확하게 보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는 김소연이 김세희한테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김세희가 돈이 있냐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1년 6개월 구형 나왔다. 돈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김세희도 아까 눈치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 눈치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김세희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10월 12일이 선고일이니까 선고일 날부터 분할을 하겠습니다. 분할 납부. 뭐 1억이면은 1,0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가영석 무죄 나온다니까. 1심에서 무죄 나오나 2심에서 무죄 나오나 둘 다 무죄가 나와요. 1심에서 설사 유죄가 나와도 2심에서는 무죄 나옵니다. 강우산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요. 10월 12일 돼보세요. 그런데 왜 무죄가 나오냐 했을 때 저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 김소연이가 고발인이고 고발인이 직접 피고인을 증인신문했다는 거. 이거는 지금 사법 리스트, 즉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가영석이 무죄 나온다고 봐요. 오케이? 그리고 이 해당 사안은 가영석이 처벌받냐 안 받냐 그게 아니라 수석 대변인이었으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수석 대변인이 어떻게 자신의 후보, 즉 당선이 돼야 되는 후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소연 같은 자랑 같이 하면요. 항상 고소고발이 있어요. 저거 뒤통수 치는 거기 때문에 강용석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김세희하고 김소연이에요. 그 둘이 이제 1억 원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비에서 또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핫이슈, 빅이슈 이런 것들 중에서 강우산이 바라본 거 보세요. 오늘 안정권 나왔잖아요. 보석으로. 강용석이요. 무죄 나옵니다.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에서 무죄 나온다니까요. 내 말 들어봐봐. 문제는 그런 과정 중에서 김세희는 김소연한테 1억 원에 해당되는 변호사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 거고 김세희만 만약에 2심에서 가용석이 무죄 나오면 김세희는 유죄일 거 아니야. 유죄이면 그걸로 게임 끝난 거야. 돈만 버는 건 김소연만 돈을 벌겠네요. 김소연이 배신했고 그 배신의 대가로 김세희한테도 돈을 받고 그리고 강용석한테도 그 전에 다른 걸로 다른 송사로에서 변호사 비용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김소연 돈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대 사람들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돈 모았잖아요. 가세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소연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김소연의 배신 행위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강용석이 난처하겠다. 선거에서의 후보가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5등을 하든 지 간에 나의 후보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후보를 믿고 끝까지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김소연은요. 도중에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선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 후보자를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김세희가 이미 배신을 했고 저런 배신자들이 결국에는 강용석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강용석은요. 솔직히요. 죄 없어요. 죄가 있다면 얼굴이 큰 것뿐입니다. 얼굴이 커서 형량도 커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으세요. 강용석 무죄 나옵니다.
강용석 무죄 나와요. 1심에서 무죄 나오고요. 설사 1심에서 유죄 나와도 2심에서는 무죄 나옵니다. 제 말을 들어봐. 안정권 오늘 보석 나왔잖아. 오늘 보석 나왔다니까. 그 안정권도. 여러분들 강우산이가 얼마나 브레인인지를 결과로 얘기하겠습니다. 행인 여러분들, 눈인 여러분들, 할배, 할매, 우리 애청자, 국민 여러분들, 강용석은 죄가 없습니다. 강용석은 죄가 없고요. 죄가 있다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그 마음입니다. 강용석 돈 좋아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잖아요. 만약에 김소연이가 강용석을 저렇게 배신할 줄 알았으면 수석 대변인에 누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김세희가 저렇게 할 바에는 김은혜 캠프 가서 저렇게 흔들 바에는 왜 저거를 후원회장을 합니까? 김소연과 김세희 이 둘의 배신행위 때문에 강용석의 물리적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보수의 희망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김세희와 같이 하고 있는 강용석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김소연과 같이 하는 강용석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강용석 무죄 나옵니다. 설사 1심에서 유죄 나오더라도 2심에서 무죄 나옵니다. 배신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 하늘과 같은 큰바위 얼굴 강용석은 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 커트 감사합니다.